자, 맞지만 이까야 106경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하는 경입니다. 이 경은 우리가 사무색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정 하는 사무색처정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다른 니까야 경에 비해서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정형구가 색계사선에 대한 정형구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색 처정에 대한 정형구가 있습니다만은, 색계사선의 정형구는 우리가 이제 읽고 다른 교류들하고 연관 지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색 처정은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경이 이제 안에 담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한테 불교 수행이 내지는 선정이라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행운이죠. 왜냐니까 이게 빨리어로만 돼 있을 때,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됐을 때는 진짜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한역 경전에서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한역 경전 하면은, 한문으로 된 경전 하면은 대체로 이제 대승경전을 이야기를 하고, 논서는 지금 우리가 봄, 가을에 읽고 있는 중론이나 내지는 유식론에 대한 논서들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것만 하더라도 불교에서 사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차원적 사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왠지 좀 뭔가 미완에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초기 불전에 오면은 팔해탈, 우리가 색계사선 사무색 그러니까 색계사선 사무색 처정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걸 총칭해서 팔해탈이라고 불러요. 팔해탈, 8단계의 해탈. 8단계의 해탈이고, 이 8단계의 해탈을 차례차례 수행해서 맨 마지막 상수멸정에 가는 것을 우리는 구차제정, 9가지 차제정, 차례로 뭐냐면은 수행해야 될 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정보가 상세하지 않아서 한참 문제였는데,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는 참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어가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일부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들한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장이 열렸기 때문에 만나는 행운입니다. 과거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 정보를 접하지 못했죠.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 중국에 얼마나 그 불교의 천재가 많아요. 중국 안에서. 우리가 뭐 중국 천재들 이야기를 하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뭐 구마라지마는 그냥 중앙아시아 사람이니까 내비두더라도 천태 대사 하는 지의라는 사람, 예. 우리 천태종 하는 그 천태대사 지의라는 사람이 천재죠. 그 다음에 또 당나라 현장도 어, 천재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선정불교라니까 육조 해능도 껴줄까요? 어, 내지는 육조 해능보다는 임재 하는 사람이 선의 입장에서는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 같으면,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천재는 누구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저기 하면 어떡해. 원효. 원효. 예. 원효 스님 천재입니다. 아주 형이상학적 담론을 진짜 이렇게 풀어놔서 천재입니다. 또 그 동시대에 이제 원효보다 나이가 작지만 의상이라는 분이 또 천재였죠. 뭐 다른 천재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 오면은 신라에서는 급이 좀 떨어지지만은 진을 하는 분이 예,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은 대장경을 만든 대각국사 의천하는 분이 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지금 현재 조계종단의 초조로 보는 태고보우하는 스님도 고려말 여말에 훌륭한 스님이고, 조선에 오면 이제 좀 많이
뭐 유명한데 떨어지지. 조선시대는 어떻게 싸움하다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 소위 이야기한 우리가 그 누구야 휴정하는 분, 그 소위 서산대사, 사명대사 하는 이제 당호입니다. 서산이나 사명은 당호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유명했고요. 근세 와서는요. 근세 와서는 불교에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 해서 괜히 그냥 스님들 잘 모르겠는데 시인으로는 용운, 한용운, 시인으로는 유명하죠. 이러니까 한용운보다 그때 33인 중에서 또 우리 여기 대성사 도문 스님, 은사 스님인 그 소위 이야기한 용성 스님, 용성 스님도 그때 성각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쭉 오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럼 성철 스님이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 봤던 정보란 말이에요, 이 정보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지금까지 나열한 그 천재들도 이 정보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담론에 넣질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분들보다 엄청난 복을 타고났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의 깜마사담마라는 꾸루는 족속 이름입니다.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이란 이제 앞에 경에서 우리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이 감각적 욕망은 내가 경향성 아니 비설신의로 해서 현재 경향 내가 치우친 바 감각적 욕망이 있고 내 내재적 즉 선천적 감각적 욕망이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감각적 욕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당 넓은 집이 좋아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좋아요? 했을 때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마당 넓은 집이 좋았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압구정동 아파트가 더 비싸고 내지는 아니 그러니까 안 좋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내가 살게 하는데 아파트가 단순히 사는 겁니까?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야.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져 버렸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얘기는 색성향 미촉법이 달라졌다는 얘기. 색성향 미촉법이.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는 두 가지 선천적 있고 사회 전통, 문화적 내용이 있는 것이다. 감각적 욕망이란 무상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질 없는 것이다. 그렇죠? 무상하지.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그전에 사대문 안에 살라 그랬지. 예? 사대문 밖은 동네 취급도 안 한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그전에 사대문 안에 비하면 지금 마포나루는요. 근데 지금 사대문 안에 종로에 무슨 동 무슨 동 참 종로에 동도 많아. 그 동이 좋아요. 마포나루가 좋아요. 요즘 마포나루가 교통도 좋고 더 좋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무상하지. 예, 무상하다는 이야기는 좀 이따 경전 뒤에 나오면 더욱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라든지 질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무상하고 그 다음에 허망하지. 허망하다는 이야기는 실은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부려봐야 내 것은 아니잖아. 내가 차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뭐 독보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허망하고 거짓되고 거기에 그냥 내 인생 팔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에 막급에 불만만 가득 쌓이게 되고 그래서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불자들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나도 참 매주마다 난처합니다. 와서 당신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똑같이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마음이 실은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줌으로써 약간의 위안을 준다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이 일이겠죠. 비구들이여, 그것은 환영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짓거리입니다. 환영이라는 게 그냥 그게 환상적인 그림자 같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가 마음을 둔데 실은 어떻게 예? 마음속은 욕망이 막 있어서 요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은데 입으로는 입으로는 변명하지. 예? 합리화시키기도 하지.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짓거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짓거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죠. 꾸며야 되죠. 그래서 위선적으로 그런 노름들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짓거림이다. 그러니까 뭐 그 세금 여러분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많이 내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안 좋겠지. 근데 자기는 세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세 받잖아. 세 올려야 안 올려요? 지는 세 올리고 나라가 세 올리면 뭐라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율배반인데도 마치 나라가 세금 올리면은 큰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세 뻥뻥 올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잘 내는 사람 누구요? 예, 서민이 제일 잘 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세금 서민들은 자기 수입에 비해서 과하게 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원룸에 살면은 세를 얼마나 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들 1년에 보유세 내는 것보다 보유세가 없잖아 지금은. 엄청 냅니다 엄청. 근데 그 대학생들 그렇게 걔들 돈 버는 학생들도 아니고 하는데 세금 그래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내는 세가 아니라 그것도 세금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안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이것이 뭐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공허하지. 예. 결국 뭐냐면 자기 이득이 뒤에 다 감춰져 있는 위선의 짓거리. 뭐 요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떠들 수 있는데 내 입이 아프죠, 그죠? 자,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의 감각적 욕망은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미세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무슨 이야기하면 요렇게 보는 것도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렇게 보는 것도. 내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자꾸만 내가 가까이 가요, 멀어져요. 그것도 멀어지는 것도 욕망입니다. 미세하죠. 실은 마음이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 다 그게 욕망거리입니다. 그 욕망거리가 마치 그냥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기도 합니다마는 그게 자기 이익 따라 그렇게 하는데 그 물결치고 있는 마음, 그 욕망의 바다야. 그 욕망의 바다에 현재의 바다가 있겠지, 그지? 근데 또 현재의 바다만 있어요. 내 바램도 있는 거야. 내 바램도 있는 것이 미래의 욕망입니다. 미래의 감각적 욕망. 그 현재는 충동과 탐닉에 따라서 물결쳐요. 충동과 탐닉에 따라서 물결칩니다. 근데 미래는 예, 막연한 내지는 또 비정상적, 비합리적 신념의 망상에 의해서 물결칩니다. 미래는 막연한데 그게 참 미래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말대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말도 되도 않아요. 말도 되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영상이 떠오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래의 감각적 욕망이 내한테는 바다가 있는데 어떤 바다, 욕망의 바다가 현재도 찰랑찰랑하고 있고 앞으로 있지도 않지만은 그 미래의, 즉 다시 말해서 상상 안에서 찰랑찰랑 그렇게 물결치고 있는 것.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예, 욕망이 이제 저지렸죠. 충동, 탐닉하는 것들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욕망거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죠. 그죠? 음. 통상, 통상 내가 충동적일 때, 그 충동이 탁 일어날 때는 충동에 속을 수도 있지만은 충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인식 가능하죠. 그죠? 탐닉할 때야, 당연히.
탐닉할 때가 어떤 모습이 탐닉이냐면 경전에서 표현한다면은 꿀 빨고 있어요. 달달한 거 입에 들어오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계속 달달한 것만 예? 꿀 빨고 싶겠지. 그게 탐닉입니다. 탐닉은 실은 달달한 것이 계속 들을 땐 잘 모르지. 예. 근데 어떻게 탐닉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달고 안 달고 그 사이. 그 차이에서 탐닉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그다음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예. 어느 그런 뭐냐면 기대, 바램 이런 것들이 헛된 바램, 막연한 바램, 예, 비합리적 신념 요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죠? 이 둘은 마라의 영토이고 이 둘은 즉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 이 둘은 마라라는 것은 사악한 것. 그리고 우리가 소위해서 마왕이라고 한문에서는 표현합니다. 예? 마왕. 우리말로 하면 마귀지 마귀. 그러니까 사악함의 영토이고 욕망의 주인은 항상 어떻게 악하지. 왜 악해요?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욕망만을 위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마라의 영통이고 마라의 범위이고 사악함의 범위이고 마라의 미끼이며 마라의 소유지이다. 이것 때문에 나쁘고 해로운 마음의 상태인 욕심과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내한테 지금 출렁출렁대고 있어. 현재 미래 출렁출렁대고 있는데 그 위에 딱 발현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욕심만 있어 그 욕망을 내가 들켰을 때 창피한 악의도 있는 거야. 욕심과 악의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충동적이고 탐닉할 때 얼마나 급해요. 그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들잖아. 불에 나방이 달려들듯이 나는 그 욕망의 대상에 확 달려듭니다. 악의와 그 다음에 성급함 달려듭니다. 성급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욕심과 악의는 탐진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 성급함은 어리석음.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은 생각이 끼어드는 거야, 안 끼어드는 거야? 감각은 생각이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자동만사기 때문에. 성급합니다. 감각은 반응이에요, 반응. 성급함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성스러운 제자가 공부 지을 때 장애가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의 기본은 뭐 마음자리를 알아야 된다. 다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자리 알면은 마음자리 알겠어요. 마음자리 알고자 하는 욕망을 봐야 돼요. 마음자리 알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자리 안다는 이야기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마음자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따지고 보면은 예,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조예요. 그 구조 안에 좀 일렁거리고 있는 욕망이 문제야. 그 구조 안에 일렁거리고 있는 내용, 욕망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그냥 마음도사들 많아가지고 걱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시대의 또 사람들의 대세가 요즘은 어려운 거 싫어하죠. 영상이 우리가 긴 거 봐요. 짧은 옛날에 연속극 100부작도 있었다. 불멸의 이순신 105부작인가 있어. 105부작. 근데 요즘은요. 16도 길어가지고 요즘 10개로 자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하대, 그제? 짧은 거. 짧은 것만. 짧은 거 보면은 무슨 생각으로 봐요. 그냥 반응으로 봐. 감각적 반응이거든. 굉장히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보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그야말로 바보로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놓고, 소주 봐놓고, 그게 전체인 양 생각하는. 짧은 거는 그냥 짧은 겁니다. 소위 해서 우리 경전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아. 어떤 놈은 다리 만져놓고 기둥이라 그러잖아. 귀 만져놓고 보자기라. 그리고 그 코끼리 전체를 못 보니까 만지는 따라서 보자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맥락을 갖추어서 그다음에 프로세스 내지는 시퀀스, 영어로는 프로세스 시퀀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 잘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맥락과 과정 억지로 얘기한다면은 뭐 그런 것을 해서 통찰력을 자꾸만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 이 통찰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요즘 애들 하는 거 뭐 인스타는 전체가 감각적 내용입니다. 애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사진이 여러분 잘 찍어 가지고 좋은 장면만 계속 올리잖아. 좋은 장면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싹 다 좋은 장면의 경쟁이야. 현실은 그렇게 좋은 장면에 지가 좋은 장면을 이렇게 비춰 가지고 꾸며서 올린 거야. 어. 지 사진도 자기가 뭘 샀다 이러면 사진 다 좋게 포장하는 거지. 근데 걔는 그걸 샀어요. 샀는데 몇 개월 할부로 샀지? 그 뒤에 그게 싹 숨겨져 있지. 근데 사람들한테 산 것만 보이는 거야. 몇 개월 할부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지.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애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싫어.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나도 사고 싶다는 걸 내지는 불만을 가지잖아. 인스타그램 하는 건 굉장히 불만을 증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애들은 그게 노출되니까 자꾸만 자기가 작아지는 거야. 자신 없어지고 남들은 다 잘난 것 같고 이게 이제 큰 병으로 돼 있습니다. 큰 병. 그래서 좀 생각하는 뭐냐면은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안 길러줬잖아. 지시했잖아. 예? 모든 스케줄 다 짜줬잖아. 시험 치는 것도 생각하는 시험이요. 문제은행에 찍는 시험이요. 문제은행에 찍는 시험으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 교육 받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내지는 양육하는 방식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모든 걸 다 제공했지. 자기가 마련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은 자꾸만 떨어지고 의무는 회피하면서 할 거는 그렇게 바라는 게 또 많고 그러면서 불만투성이가 되니까 자꾸만 애들이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 전체가 다 그렇게 키워놔서 그는 걔들도 이제 세파에 지금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단련돼야 되겠죠. 그런데 참 쉽지 않겠다. 이제 더군다나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AI 되면은 앞으로 학력이 우스워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다 옛날에는 스터디 많이 해오는 놈들이 뭐냐면은 출세했어요. 왜 그래요? 정보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외워놓은 놈들이, 그냥 옛날 그 중세시대 때부터예요. 한시를 많이 외우든, 문장을 많이 외우든, 많이 외우는 놈들이, 예? 뭐냐면 출세하고, 어, 나중에는 좋은 자리에 갔다면은, 지금 AI 시대는 많이 외우는 거예요. 인간의 외우면 상대가 안 돼. 예. 그래서 뭐냐면 학력이 우스워져요. 학력이 우스워지고, 뭐 굳이 공부 잘할 필요가 있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달리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AI한테 또 소외당할 거야. 인간 지식이. 인간 지식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시절이 또 다가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 종교적으로 봤어. 자, 제자가 공고 지을 때 장애가 된다. 흔들림 없음. 흔들림 없음. 시뭉수 침대가 아닌데. 에이스 침대. 흔들림 없는 편안함. 어, 흔들림 없음 700. 그래서 3번 디구들이여 이 경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해야 된다.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과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인식 이들은 성스러운 제자가 공부지을 때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 욕망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욕망의 욕계에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율입니다. 욕계에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이야기는 바른 생활이지.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해야 욕계에서는 그나마
욕망에 휘두르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학교 교육의 기본이 어떻게 해요? 도덕 가르치잖아. 예, 도덕, 윤리 하는 것들, 예의 범절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예의 범절 가르치고 도덕 가르치면은 인간이 다 완성되어 끝나요? 안 그러면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생각할 줄 안다는 이야기가 사실 욕계를 멀리하고 색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욕계가 제어가 안 돼. 게을로만은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색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색계라는 건 현실이죠. 현실. 아, 그 색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색계에서 우리가 따지는 게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생각이야. 이치를 따.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따른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그 그릇된 일이 내한테 욕망 입장에서는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내한테 이익되니까 그 저지르지. 내한테 이익된다는 이야기는 욕망 입장에서 이익된다는. 욕망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충동, 탐닉, 그게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이치로 따지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아니 내가 명품을 할부로 사가지고 인스타에 찍기 위해서 사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야 되겠냐고. 아니면은 꾹 참고 예? 그런 거 자랑을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야. 할부금 밀려올 생각하면은 그걸 안 하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한 달 내도록 예? 힘든 일 했는데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툭 샀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예? 다른데 소용되는 데 쓰는 게 맞아. 어른들은 다 소용되는 데 쓰라 그러지. 근데 애들은요. 지가 자랑할 거, 멋있는 거 이런 거 탁 한다고. 예? 그냥 내가 내 벌이가 빤한데 저 휴양지에 놀러 가야 되겠냐고. 휴양지에. 근데 어떻게? 아유 그래도 막 젊을 때 놀러 가봐야 된다 해서 그냥 자기 한 6개월 월급을 다 쫙 틀어가지고 놀러 갔다 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용감하다 그래. 야, 저래 살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내가 놀러 간다는 데는 당장 여행 간다는 데는 이익이지. 이익이지. 그전에 왜 전 재산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세계 여행 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거 갔다 오면 이익이 있지. 여행 다녔으니까. 다녀왔으니까. 갔다 온 데는 이익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또 현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떡할 거냐 했을 때는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이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욕망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이성적 이치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겠지. 그게 세계입니다. 세계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욕망의 세계가 사람들 마음에는 욕계가 있는 반면에 이성의 세계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욕망대로 하면서 다 살아요. 그 위에 이성이 딱 누르고 있어. 욕망을. 이성이 딱 누르고 있지. 계율로 욕망을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성으로 탁 누릅니다. 이성으로 누르는 게 이제 색계 1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하는데 이성으로 누른다고 욕망이 해소가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 왜냐니까 이성의 세계는 좁아요. 이성의 세계는 좁다는 이야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좁아요. 현실에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도 다가오는 미래가 있죠. 현실에서 바라보는 미래는요. 아주 거창합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여기에서 연장이야. 그냥 현실에서는 여기에서 연장이거든. 근데 욕망에서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욕망에서의 미래는 연장이에요. 예? 대전환이에요. 예, 욕망에서 미래는 대전환입니다. 상상은요. 상상은 현실이 없죠. 상상에서는 현실이 없죠. 상상은 대전환이에요. 그걸 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상상은 꿈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세계, 사유할 수 있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나 그다음에 상상의 세계에 비하면 훨씬 좁다.
그래서 욕망에서 게을러 1차적으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현실적 뭐냐면은 삶에서 요즘 애들은 현생이라 그러대. 현생적 삶에서 욕망을 누를 수 있지만은 실은 그 욕망이 이성으로 뭐냐면은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 이성을 가지고는 뭐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색계를 이야기해요. 무색계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욕계도 마음이죠. 그죠? 근데 욕망이라는 특화된 마음, 행을 다시 말해서 의도를 가지는 특화된 마음 같으면은 마음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관념의 내용도 있고 상상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마음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무색계의 이야기. 그래서 무색계가 왜 필요하느냐? 3 번 "참으로 나는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리라." 해서 "참으로 나는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 했죠.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이 여러분 욕망의 마음이 풍부하고 고귀할 수가 없겠죠. 예. 현실적 이성, 현실적 이성은 소위 이야기해서 판단, 결심하는 것은 현실적 이성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수단이죠. 근데 그 판단, 선택, 결심하는 것들이 고귀하고 풍부해요. 안 그러면 아주 칼날 같고 칼날. 예? 그다음에 선택하고 예? 분석적이고 하는 것에는 어울리지만은 풍부하다는 데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고귀하다는 말에는 어울리지가 않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영역 무색계에서는 무색계의 마음의 정보가 1차 정보가 여기서 풍부하고 고귀한이라는 정보를 부처님께서는 주셨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자꾸만 되면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을 예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은 불교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불교에서 들은 언어 중에서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이 다른 마음 아닌 자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애심, 자애심 내지는 연민하는 마음들은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 참 일상 범부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덕목에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마음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욕망의 세상.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 새끼가 받쳐주기 때문에 굳건할 수가 있다.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리라. 참으로 680쪽 내가 풍부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 때 나쁘고 해로운 마음의 상태인 욕심과 악의와 성급함이 생기지 못할 것이다. 계율로 탐진치를 제어할 수가 있어. 이성으로도 탐진치를 제어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욕계에서는 계율로, 색계에서는 이성, 사유 내지는 내 삶의 습관의 바꿈으로 탐진치를 제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실은 이성이라는 마음은 영역은 즉 색계의 영역은 욕계나 무색계에 비하면은 좁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마음이 무색계의 마음으로 욕계를 완전히 제어버려. 무색계의 마음으로 뭘? 욕계, 탐진치를 제한다. 다른 말로 자애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탐진치가 제어가 안 된다. 자애심이 생기지 않으면 탐진치가 제어가 안 된다는. 탐심을 계율을 지키면서 제어할 수 있겠지, 그죠? 탐심을 계율을 지키면서 제어하는 것은 탐심을 막았을 뿐이지. 탐심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탐심이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한테 손해라는 걸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알아도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아니 누가 그냥 뒷돈 받는 걸 좋아하겠냐고. 뒷돈 받는 거 다 좋아하지. 뒷돈 받으면 왜 탈날 걸 다 뭐 알지. 아는데도 받는 건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탐심이 이성, 뒤에 탈난다는 이성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성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욕심이 한두 번 허용되다 보면은 욕심이 익숙해져. 그래서 욕심이 익숙해졌을 때 항상 생기는 것이 짓거림, 변명, 합리화, 탓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실은 욕심을 이성이 보호를 해주네. 변명과 짓거림, 탓, 합리화로 욕심을 이성이 욕심을 제어를 해야 될 건데 변명해서 보호를 해주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하는 우리 지금 이 사바, 우리 세계의 이성적 현실 아닌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치면 빨리 어떻게? 뭘로 바꿔야 돼? 자애심으로 나아가야 탐진치가 제어가 된다. 자, 자애로 왜 나가야 돼? 탐심은 성질상 우리 이제 저 반야수고사한테 물어봅시다. 탐심하고 신심은 같아요, 달라요? 신심. 그죠? 다를 것 같죠, 그죠? 우리 뉘앙스 다르잖아요. 근데 탐심과 신심은 성향이 같습니다. 성향이 같다는 이야기는 탐심도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아직까지 그것을 내가 획득해야 돼. 획득해야지.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하고 저 대상이 저쪽에 있는 것을 일으키는 마음이 탐심이야. 신심은 내가 이루어졌으면 신심이 있을까? 신심도 역시 어떻게 저 대상이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믿는 마음이야. 탐심과 신심은 성향이 같습니다. 성향이 같은데 탐심과 신심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탐심과 신심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탐심은요. 탐심은 탐심 스스로가 뉘우칠 줄 몰라. 근데 신심은요. 예? 뉘우칠 줄 알아요. 그래서 탐심과 신심은 질적으로 달라요. 탐심은 남을 해쳐요. 신심은요. 다른 사람을 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줍니다. 똑같은 성향인데도 탐심과 신심은 마음의 성향으로 보면 똑같은데 질이 완전히 달라요. 왜 질이 다르냐? 탐심은 욕계의 마음이고 신심은 무색계에 포함되는 마음. 자, 내가 내 혼자 믿으면은 그게 믿는 거야. 예?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만 할 뿐이야. 내가 원명제를 믿는다 했을 때는 원명제가 있어야 믿어지지. 나와 원명제 사이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지. 소위 이야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야. 그 믿음은 나한테만 소유될 수도 없고, 그 관계하는 누구에게 소유될 수도 없어. 양쪽이 공이 존립해야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마음이야. 믿음이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마음은 무색계, 색을 떠나 있단 말이야. 색을 떠나 있다는 이야기는 색이라는 것에 어떤 색에 구속되지 않고 색을 넘어선 마음, 색을 초월한 마음. 색을 초월한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초월한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미움이 있잖아, 미움. 미움도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지. 색을 초월해 있지. 그러니까 미움도 색을 초월해 있어. 근데 미움은 어떻게? 무색계의 마음이야. 그러면 욕심이야. 미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서 내가 이익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은 예? 저 사람은 나만 이익돼. 안 그러면 서로에게 이익돼. 서로에게 이익되지.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무색계의 마음은 믿음이고 욕계의 마음은 미움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탐심이라는 것은 같은 성향인데
그 질적 차이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야? 탐심을 얼마든지 뭐로 바꿀 수 있어? 신심으로 바꿀 수가 있다. 탐심을. 그래서 탐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색계 선정을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무색계의 선정은 뭐야? 욕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군더더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게 무색계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 그 공부가 되지 않으면 욕계가 완전히 물러나질 않아.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상들이 색계, 이성에서 딱 멈춰요. 이성에서. 이성에서 딱 멈춘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뭐냐면은 고민을 하다 거기서 그냥 맞죠. 다시 말해서 이상적 내용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저 이상적 내용까지 가르쳤고 근데 다른 종교들도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내가 다그만 얻고 증득하고 실현하는 이상적 마음 같으면은 다른 종교는 이상적 내용을 제한했지. 제시했지.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거야 안 그러면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의 이상적 내용하고 불교의 이상 실현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의 상태인 욕심과 악의와 성급함이 생기지 못할 것이다. 이들을 제거할 때, 이들의 이들을 제거할 때, 탐진치를 제거할 때 나의 마음은 제한 없고 무량하며 제한 없고 무량. 그래서 무변처 무변처 하는 거야. 제한 없다는 이야기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했을 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자리가 소중해요, 안 해요? 오늘 소중하지. 근데 어떤 처음 온 사람이 여기 공부하는 것이 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무슨 양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생각엔 불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공부임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지지. 안 좋아지지. 그런데 그게 안 좋아진 데서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설득해야 돼. 어? 그냥 바보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왜냐면은 그래야 공무변처가 돼. 공간이 무한해지는. 단순히 그냥 텅 빈 공간이 무한하다는 상상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이잖아. 아니고 불교는요. 정득이라니까. 정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의 가치가 쭉 전달되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 소중함의 가치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예? 무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손해보는 사람은 없잖아. 내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예? 요번에 예? 우리끼리만 이익 보는 것을 모의를 하고 있어. 속닥속닥. 누구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는 폐쇄적으로 가야 되겠지. 무변해요. 안 그러면은 유한 내지는 폐쇄적일까? 유한하고 폐쇄적이지. 유한하고 폐쇄적이라는 얘기는 철저히 소화적이고 어떤 자기나 집단의 이익만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 비밀이 많죠. 비밀이 많지. 그러니까 그 비밀이 많고 폐쇄적인 데는 생각이 저거 안에서 막 이래 맘들 거 아닌가 봐. 의견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안 나가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와서 들어도 다 괜찮거든. 공무변처라는 이야기가 공간이 무한하다는 얘기는 소위 이야기에서 그러한 자심은 무한히 자애심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고 그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공간이 아니 지금 댁에 가면 각기들 가정들이 있을 것 아니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들이 어느 가정이 좋아요? 어느 가정이
더욱더 우수하냐고. 우수해요. 각기 다 소중해요. 각기 다 소중하죠. 각기 다.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안 저 집안 하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차별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나중이고 하는 그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차이를 알지 못하고 차별하려고 하면 애를 써. 그런 무변체가 안 되지. 다 소중하단 말이야. 다 소중하다. 그 소중한 공간이 소중한 이유가 실은 뭐냐면 학교 과정이 다 자애로 넘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되겠죠. 누가 어느 보살이 살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 욕을 내한테 실컷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내가 덩달아주면 좋아 안 좋아? 내가 덩달아주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남편 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남들이 욕하는 건 듣기 싫지. 그게 듣기 좋은 게 누가 있겠냐고. 근데 내가 뭣도 모르고 30대 때는 덩달아 욕해줬다? 그러니까 딱 얼굴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요즘은요. 덩달아 욕해요. 듣고 있으면 에이 그래도 이래요. 에이 그래도 하면은 그래도 하면 내 말을 반대하면서 안 그래요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속 푸는 이야기고 실은 어떻게 예, 소중하죠. 그게 그래도 한 축인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게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어느 집 할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 이것만이 아니 저것만이 이것보다 저것이 라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소중하더라는 그게 공무변체입니다. 공무변체. 공무변체라는 것이 그러한 소중함이 어느 공간에도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예? 공간이 무한하다는 걸 알지.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무한하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있는 뭐냐면 세상이야. 안 그러면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야.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지.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공무면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자, 제한 없고 무량하며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뒤다 보면은 어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가 이와 같이 도닦고 그 도닦음을 많이 행하면서 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예? 우리 법상 스님한테 가니까 예?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법상 스님에 오는 도량에 오는 사람들이 이뻐요. 대원영세 오는 사람들이 이뻐요 하니까 그랬잖아. 예?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하게 된 이유가 실은 누구야? 법망스님이 고자질하는 거야. 법상 이야기하는 영상 보니까 어? 좀 전에 대원정사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도량에 연세들이 있어서 이처럼 이렇게 젊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자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인데 사실을 고자질로 하면 좀 듣기 싫다? 어, 그런데도 어, 동학생님이 또 그 유효한 정보도 아니고 고자질을 하길래 내가 맞지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다정하다 그랬 편하다 그랬잖아. 예. 그 내가 법상 스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법상 스님하고 오래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진하게 오래된 사람들 없습니다. 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다 가족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관계들 아니야. 다 서먹한 관계들이고 자기들끼리는 잘 몰라. 좀 여기서는 다 알잖아요. 어. 이런 공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이 실은 형식적, 형태적 내지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의 구분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 이면에 여기를 자세히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정, 끈끈함,
우애, 화목 이것이 당장 보면 보여 안 보여? 처음 오는 사람 안 보여요. 그거는 누구만 느낄 수 있어? 예, 여기 계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가 어렵다. 무색계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구분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야기를 쭉 한 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날 법회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법사님한테도 그 오는 신도분들 데리고 오시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이래저래 회합도 하고 해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어 믿는 마음도 더 깊어지고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토양이 형성된다. 니 좋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사람 뭐 모래알갱이 같은 여러분 그냥 우리 가면 어 인기 가수 해 가지고 요번에 뭐 제일 큰 콘서트는 조용필이 했으니까 막 쭉 와 가지고 막 자기 좋다고 막 노래 듣고 "그래 여행을 떠나요." 해 가지고 막 흔들지만 자기 추억으로 다 듣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표값 내고 와 가지고 한 일이 뭔 일이 있어요. 자기들 즐기고 간 일밖에 더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모였으면은 예? 그래 우리 옛날에 그냥 용필이 오빠 하면서 좋았다 이거보다도 여러 가지 어떻게 어?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예? 뭔가 예?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쭉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알알이 와 가지고 왔다가 그날 그 장소에서 있다가 흩어진 것 이상 이하도 아니고 각자 그냥 또 현생을 살 뿐이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색계는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기껏 형성되면 추억이라는 무색의 정도? 그것은 뭐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지향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무색계라는 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자심, 사랑이라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자, 이 이야기 이제 계속 또 될 겁니다. 그래 제한 없고 무량하며 잘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가 이와 같이 도닦고 그 도닦음을 많이 행하면서 머물면 도닦고라고 했는데 이제 수행이죠. 우리 수행. 수행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단련입니다. 단련시킨다. 그 수행이라는 것은 단련, 수련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단련해야지. 예.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어른 됐어요. 살면서 예? 살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른 된 거야.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한테는 단련이자 수련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증에 뭐 30살 됐습니다. 40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어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이라는 단련이 있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행보를 걸어왔어? 인생이라는 행보들을 다 걸어왔고 그걸 갖다가 행보라고 했을 때 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길이 다 있죠. 인생의 길이. 자, 행하면서 머물면 그의 마음은 이러한 경지에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랑이 완성됐어요. 사랑은 항상 대상화야. 예, 사랑은 항상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믿음을 자애의 믿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자애스럽게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삶이더라.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는 지금 흔들림 없음을 증득하거나 내 마음에 사랑, 자애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애와 연민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야. 내 이익을 따진다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은 서로서로의 뭐냐면 의지되고 도모되고
그다음에 그 서로서로가 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도시 문명을 갖고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예? 사니까 밤에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깜깜한 밤에 내 혼자 있어 봐요. 어딜 돌아다니는가.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있으면은 그게 집인지 밖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예. 어디 있어도 불안하죠. 근데 깜깜한 밤에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두 명 있으면 불안하죠. 저놈이 나를 어쩔 건가. 그래서 깜깜만 하고 지금 밤에 가로등도 켜고 불도 켜고 경찰관들도 돌아다니고 예? 온 곳에 CCTV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아니요. 내일 인제 새벽장 가는데 과일 가게 가면 새벽 2 시에 가면은 뭐야 영감님이 힘들어 가지고 어? 전기장판으로 주무시고 계셔. 그 내가 가서 깨운다고. "오늘 뭐 사줄까요?" 이러면서. 그럼 오늘 뭐 그냥 인제 하도 자주 다니니까 "오늘은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야기를 해요. 괜히 그냥 안 좋은 거 내한테 줬다가 다음에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한 2 가지를 좀 사 줘. 그래도 좀 그 밤에 장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충족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장사 안 되는 집 가서 먼저 사 줍니다. 시장은 번듯하고 장사가 되는 집 가면은 물건도 좋고 물건이 좋은데 지금 값이 비싸겠죠. 그죠? 근데 이미 장사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절도는 예 그러니까 과일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띠가 반들반들한 거 이쁜 거 사다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쪼끔 못나더라도 예 부처님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부처님 앞에는 못난 놈들이 먼저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잘난 놈들은 저 뒤에 좀 앉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금 어렵거나 예 이런 사람들 먼저 좀 사 주고 그다음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예. 그 내가 나름대로 시장 보는 장가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예 되어서 이제 쭉 해 와. 그럼 내가 가서 깨워. 일어나서 그냥 네 해야 되죠. 그 영감님 그 과일 쌓아 놓고 잠이 와요.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되면 잠도 안 와요. 근데 주변에서 다 상인들이 봐주기 때문에 누가 들고 갈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자리 없으면 대신 팔아 줘. 대신 돈 받아 주고 예 그렇게들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장 상인들이 연대하는 방식이에요. 상인들이 연대하는 방식. 우리 사회도 연대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죠? 그 연대하는 방식이 각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연대하는데 남을 괴롭히려고 예? 무리 짓고 집단 짓는다면 사람이 사회가 피폐해지죠. 요즘 뭐 미국이 좀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우정. 그 우정에는 당연히 자애심이 있죠. 자애심이 있지. 그래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는 지금 흔들림 없음을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해탈하리라는 확신을 가진다. 예, 인제 숨 쉴 공간이 생기죠. 예, 숨쉴 공간이. 소위 해서 역계에서는 역계 휘둘리지 않으려고 계획을 짓겠다면은 색계에서는 이성으로 예 역계를 물리치려고 하기 때문에 했다면은 그 색계의 보호는 내 개인에 한정되었다면은 한정됐다. 무색계는 어떻게? 드디어 내 개인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의지되고 도움되는 여러분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에요. 예? 뭐 마음의 주인공을 깨달았다, 뭐 견성했다. 이게 싹 다 헛된 얘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의 언어는 싹 다 어떻게? 연기적 내용을 가지겠죠. 예? 어떤 절대적, 독보적, 신비적 내용을 가지지는 않겠지. 연기적 내용을 가집니다. 연기적 내용이라는 것은 연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립적 이야기입니다. 소위 해서 유유상종이 연기입니다. 유유상종. 못된 놈들은요. 못된 놈들끼리 모여요. 그것도 연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것도 연기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중립적 언어란 말이야. 그럼 그 연기적 깨달음 안에서 선한 의지, 추구의 내용이 뭐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으로 뭐냐면 연기적 내용이 달라지는 개선하는 해탈의 삶을 가져오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불교 공부는 무슨 뭐 주인공 알아차리고 뭐 한소식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한소식 무슨 한소식. 여러분 우리 인제 다음 봄에 되면 또 선어록 읽을 거지, 그지? 예? 선어록 보면 그거 있죠. 운문시골. 똥 젓는 막대기. 똥 젓는 막대기. 똥 젓는 막대기가 뭐죠? 똥 젓는 막대기. 예? 아니 화장실 인제 퍼내야 되잖아. 청소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화장실에 똥이 굳어 있어요, 안 굳어 있어요? 그 젓는 막대기로 굳어 있는 걸 깨고 내지기는 물컹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퍼내지. 예? 그게 똥 젓는 막대기. 그 막대기는 어디에만 써? 똥 젓는 데만 쓰겠지.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막대기 필요해 안 필요해? 꼭 필요하지. 우리가 똥 젓는 막대기라 해 가지고 우습게 보지만은 예? 똥 젓는 막대기나 내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나 꼭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차등이 없다는 반드시 필요하다. 똥 젓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똥 젓는 막대기는 아주 천해서 보기도 싫고 누구만 졌었으면 좋겠고 집에는 금숟가락 들어갔으면 좋겠지. 은수저 건강 생각한다고 들어갔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합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가 고개 끄덕끄덕거리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자해로 나아가요, 안 나가요? 자해라는 마음으로. 예, 그죠? 소위 이야기해서 많이 빠졌다. 공부가. 동아시아 불교 넘어오면서 예? 형이상학적 사변도 그러고 종교적 신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굉장히 편협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알파와 오메가 했을 때 예? 그 내용이 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훼손된 채 동아시아에 전달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흔들림 없이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해탈하리라는 확신을 가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재생으로 나아가는 그의 아름아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재생으로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그의 아름아리라는데 식입니다. 식이 나아갑니다. 식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여기서 아르마리라고 한국에서 절에서는 씁니다. 그 아르마리가 원명제의 아르마리와 청정심의 아르마리는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워낙에 식이라는 기능은 같아 달라? 식이라는 기능은 같죠. 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릇이야, 그릇. 수용.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예? 그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안다는 것 자체는 수용의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실은 있는 그대로 이랬을 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좋으나 있는 그대로 알아져요, 몰라요? 있는 그대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말을 쓰는 거는 왜 그래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예, 그거는 우리 칸트 선생이 예, 이미 물 자체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서양에서는 정리를 했고 동양에서도 실은 예, 그 대상을 그대로 알아요,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명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 보이지 조명이 달라지면요, 여러분 모습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해서 나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요? 내 생각으로 들려요? 내 생각으로 들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들리는 것이 있는 그대로라고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말이야. 그 있는 그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성가에서는 식이라는 것을 아름아리, 인식이라는 것을 아름아리라고 사용했습니다. 그 아름아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야기로 불교용어로 여러분들 흔히 듣는 이야기로 업식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업식이라는 것은 업장식.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업장. 예. 업 안에서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 그 패턴의 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식. 자, 그래서 그 식이 있는데 공부를 하니까 그 식은 이때까지 욕망의 식이겠지. 시구에 뭐가 타고 올라 있어서 욕망으로 얼룩져 있겠지. 그래서 욕망으로 알겠지. 그 대상을 충동으로 바라봤고 반응으로 바라봤고 탐닉으로 바라봤단 말이야. 예? 그 대상을 그렇게 욕망으로 바라봤다면 아니 또 이성적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겠지. 어? 이익 손해 옳다 그르다 이걸로 바라본 것도 있겠지. 자, 그렇게 식을 바라봤다면 그게 아니라 무색에 가서 연민 자애로 식이 있다면 그 식은 흔들림이 있을까? 다음 재생에까지 안정되어 갈까? 안정돼 갔다. 왜? 그 식 언저리에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예? 아까 얘기한 자애의 기본적 은사입니다. 신뢰. 서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자아의 기본이죠. 자아의 기본.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여러분 다음 생으로 하는데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다음 생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식이 쭉 간다면 흔들림이 덜하겠지. 근데 맨날 배신당했어. 어? 그래서 불신가, 예? 의지가 아니고 나 혼자 잘 살라고 하면은 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다 못해. 예? 그냥 불안, 초조 이것이 다음 생으로 쭉 가. 당연히 이 믿음과 자애심이라는 것이 다음 재생으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그냥 다음 생이 해탈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왜 못 가져?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아 그게 아니고 내만 잘나고 내만 복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하기야 내가 막 기도해 가지고 복 받은 사람 많은 것 같으면 내한테 연락 다시 오겠습니까? 근데 기도 그렇게 해 줬는데도 복을 못 받았으니까 와서 또 "복 달라, 복 달라." 이야기해. 그렇지. 나라에 로또 1등 되면 나한테 연락할 건가? 한대 코이 끄덕끄덕 "나중에 보자잉." 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우리가 보면은 로또 1등 낸 사람들이 주변하고 연락해요. 연락을 끊고 사라져요. 연락 끊고 사라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라인이 그럴 거라는 건 아니고 나라인하고 내하고 신뢰가 있잖아. 연락 끊고 사라지죠. 왜 연락 끊고 사라집니까? 어, 그 사람한테는 애시당초 신뢰가 없었죠. 애시당초 자의심이 없었고 욕망만 있었죠. 욕망만 있으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요. 불안해요. 자기 스스로도 못 믿고 불안하다. 자, 그래서 흔들림 없음에 이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첫 번째 도닦음이라 한다. 도닦음이라. 공부변처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자무량심이 필수적. 자무량심이 필수적. 자무량심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연기법이 자꾸 내한테 체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법 이치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연기적 삶이 체득이 돼야지. 여기 도덕급이라. 자, 681쪽.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도는 이렇게 숙고한다.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있고 물질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네 가지 근본 물질과 그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들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탁 나와버렸잖아요. 예, 물질이라고 해야 하는데 물질이라고 번역한 것 말고 그냥 우리한테 편안한 언어는 색입니다. 색. 색. 색은 대상이죠. 대상. 대상. 그러니까 소위 우정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에
우정이 나와? 물질, 색의 대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원명제가 색이라는 얘기. 청정심이 색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우정은 색계를 완전히 여의어서 색계의 의지에 있어. 이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색계의 의지에 있다. 무색계만의 독보적 내용이 아니라는. 즉 다시 말해서 색계에 의지한,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 예, 신뢰, 그다음에 자애, 이런 것들은 색계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색계로서 능동적으로 보편적, 예, 흐름에 가질 못하는 한정적 뭐냐면 내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다면 색계에 가둬져 있다면은, 의지에 있다면은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우정을 가져. 예? 믿음도 가져.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면은 우정과 믿음이 있어요. 생경하니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생경하니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이렇게 바라보거든. 생경하니 뭐 하나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색계 의지에서 그렇지. 색계 의지.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제가 유명한, 유명한 작가의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안 만났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 작가의 책을 쭉 읽으면 그 작가의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읽히지. 읽히지. 그러면은 그 작가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작가의 마음이 읽히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쭉 전달돼 온다면은 나는 세계 의지인 거야? 그 사람 마음의 의지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지? 그게 식무변천입니다. 식무변천. 식무변천은 사람을 안 봐도 마음은 서로서로 전달되고 소통될 수가 있는, 소통되고, 예? 전달될 수가 있는 거. 근데 요즘 뭐 세계문학집 이런 거 잘 안 뒤다봤는데 어릴 때 읽을 때, 예? 뭐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들 읽으면은 재밌으면서 그 형제들 사이에 그 좀 묘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내지는 또 뭐 최일남 선생 쓴 산은 흐른다라는 단편 읽었을 때 약간의 어떤 선적 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나도 읽다가 포기한 죽음에 대한 뭐 연구가 한 책도, 어 그 선생, 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책들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막연하다마 '이 양반 사변은 대단하다. 뭐 한다.' 이렇게 쭉, 예?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 근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마음으로, 우리 대중 가수들이 탁 하면은, 예? 갑자기 공감되는 이유가 뭐죠? 인생 파리가, 예. 그 사람의 마음, 우리 보편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 그대로 되어 오고 있지. 근데 그 마음들이 그 사람 삶하고 내 삶하고 뭐 이 관계가 있어 안 그러면 달라. 다른데도 이렇게 저한테 그냥 그 대중가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저런 예술적 표현, 내지는 사람들 언어, 지나가는 사람 처음 봤는데도 이야기 들으면 내가 탁 알아차려라는 것은 실은 색보다는, 색에 의지한 자애보다는 좀 더 미세한, 이 사람을 알아봐 줄 줄 아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이 사람은 내뱉을 수 있고 나는 알아봐 주고 거기에서 반응해 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거지. 처음 보는데도. 처음 보는데도.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연민이라. 그러니까 자무량심보다는 연민은요, 더욱더 미세하지. 굳이 대상이 없어도 되지. 대상이 없어도 되지. 뭐 소위 이야기해서 어 뭐냐면은 작년에 한강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 사람들 한강 책 다 사 본다고, 예? 난리가 났잖아. 그
사 보고 있는데 그 한강에 했던 뭐 소년이 온단가 뭔가 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탁 읽으면은 '아 이 아픔이 이런 아픔이 다 있을 거'라는, 내지는 또 전혀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는 애들도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공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감되는 것이 뭐죠? 식하는. 그 식이 각기 개별적으로는 다른 것 같으나 공통분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개별적으로 다른 모양, 마음의 모양은 형언할 수 없으나 그 모양새가 흥언할 수 없으나 그 다른 각기의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그것이 무변하다는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발동되는 것이 우리는 연민이라. 연민이라는 것은 가장 식의 기본인 수용의 적극적 표현입니다. 수용의 적극적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내 이야기를 잘 해요? 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민심이 아직 부족합니다. 속되면 이게 우스갯소리라든가 또 심각하게 듣지 말고, 어 내가 내 이야기를 잘하는데 어떤 때 잘해야 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안 하려고 할 때 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자심도 있고 연민심도 있는, 자심도. 왜냐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상대를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 그 이야기는 언제 해야 돼? 예?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쭈삣쭈삣 끓을 때, 낯설 때 이야기를 하면 자심도 되고 연민심도 되고. 내지는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경청해 주고, 경청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 말 계속 듣고 있으면 돼 안 돼? 이 이야기는 또 박자를 맞춰 줘야 되네. 들어주는 것보다 박자 맞춰 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추임새 넣고 원래 창하는 것도 노래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고수가 잘해 줘야 돼. 고수가 옆에서 얼쑤 추임새를 넣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추임새 넣어 주고, 그게 연민심이야. 그게 맞춰 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민심이라는 것은 그 자무량심보다 아주 더 섬세하면서 아주 그냥 고도의 마음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물질을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건데, 고런 이야기가 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도 뒤에 쭉 나가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이 경우. 이렇게 설명 들으면 '아 그런가?' 이러면서 들리는 경이 이 경이고, 그래서 오늘 연민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연민부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맞습니다.